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스타일의 데이터 브릭스 이광기, 멈추지 않고 갈아타기, 글루부터 유니티 카탈로그까지를 발표할 카카오스타일 데이터 엔지니어 박지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의 흐름은 여기 화면과 같은데요. 저희 회사 소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왜 데이터 브릭스를 도입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멈추지 않고 이관을 해냈는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기술 이야기 전에 카카오스타일이 어떤 회사인지 간략히 소개를 드릴 텐데요. 카카오스타일은 모든 사람이 나만의 특별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발견했을 때의 즐거움이 일상을 더욱 나답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내 마음을 읽은 듯한 개인화 추천으로 누구나 나만의 스타일을 쉽게 찾도록 도움으로써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스타일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써보셨을 2030 여성을 위한 지그재그, 그리고 4050 여성을 위한 포스티, 두 가지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을 주력으로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의 과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어떤 아키텍처로 운영을 했고 어떤 문제를 겪었기에 데이터 브릭스 도입을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기 이제 보시는 화면은 기존에 저희가 운영해온 데이터 인프라의 일부를 도식화한 것인데요. 다양한 소스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여기 S3에 적재가 되고, 이를 EMR을 활용을 해서 생성된 데이터 마트를 다시 S3에 적재를 하는 구조였습니다. 파이프라인 오케스트레이션 툴로는 아파치 에어플로우를 사용을 하고 있고, CDC 파이프라인을 통해 들어오는 데이터들은 아파치 후디를 사용을 해서 업설트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카탈로그로는 AWS 글루를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생성된 데이터 마트는 아마존 아테나를 통해 조회가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의 용도에 따라서 아마존 퀵사이트 또는 리대시 두 가지 형태의 대시보드를 제공을 하고 있고, EDA 도구로는 주피터 허브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비즈니스가 커지면서 몇 가지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파이프라인 최적화 부족이었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분석가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직접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구조인데요. 아무래도 데이터 엔지니어에 비해 스파크 최적화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비효율적인 코드가 많았고, 이슈가 생기면 쿼리를 튜닝을 하기보다 인스턴스 스펙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파이프라인이 늘어날수록 비용과 시스템 복잡도가 함께 누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불필요한 리소스 낭비였습니다. 스팟 인스턴스 회수처럼 단순 제시대로 해결될 수 있는 실패에도 데이터 분석가들은 주로 리소스를 추가해서 재실행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곤 하셨는데요. 이로 인해서 클라우드 비용이 지속적으로 새어나가는 구조였습니다. 세 번째, 저는 사실 이게 제일 힘들었는데요. EKS 장애 파급력입니다. CDC와 배치 파이프라인 모두 EMR1 EKS 환경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데요. EKS 레이어에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면 CDC와 배치 파이프라인 모두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쿠버네티스 환경 탓에 원인 분석과 복구에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 이때마다 데이터 엔지니어 팀 전체가 하던 일을 멈추고 복구에만 매달려야 해서 운영 부담이 극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인스턴스 관리에 낭비되는 운영 리소스입니다. 관리 편의를 위해 하나의 거대한 EMR1 EC2 인스턴스 위에 주피터 허브를 올리고 이를 모든 유저가 함께 쓰는 구조였는데요. 특정 유저가 리소스를 과다하게 점유를 하게 되면 인스턴스 전체가 다운이 되었고, 이를 조치하는 데 잦은 운영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데이터 브릭스 도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왜 데이터 브릭스였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이관을 진행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브릭스 도입 배경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인프라 효율화 및 비용 최적화를 원했습니다.
EMR1 EKS와 주피터 허브 유지보스에 들던 운영 리소스를 줄이고 아이들 상태 등 유휴 리소스를 절감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데이터브릭스의 자동 최적화를 통해서 성능 향상과 클라우드 비용 절감을 기대했습니다. 둘째, 데이터 거버넌스 및 보안 강화입니다. 데이터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누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느꼈는데요. 유니티 카탈로그를 통해 전사 데이터 보안 정책을 통합을 하고 데이터 마트 간의 리니지를 자동으로 파악해서 장애 발생 시 역량 범위를 빠르게 파악을 하고자 했습니다. 셋째, 개발 편의성 향상 및 워크플로우 통합입니다. 기존 주피터 노트북과 리데시와 유사한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어 사용자의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았고 데이터 조직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에서도 에어플로우와 파이스파크를 사용을 하고자 하는 니즈가 늘고 있는데 데이터브릭스를 도입을 하게 되면 이러한 환경을 손쉽게 제공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막상 데이터브릭스로 이관을 시작하려고 하니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하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았는데요. 저희가 이관을 결정했을 당시에 운영 중인 대그만 300개, 테이블은 4,500개, 대시보드는 700개, CDC 연동 테이블은 600개가 넘는 구조였습니다. 저희가 운영 중인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 보니 이를 한 번에 넘어가는 빅뱅 이관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더디더라도 안전한 길을 가기로 선택했습니다. 기존 AWS와 신규 데이터브릭스 양쪽 환경을 모두 지원하면서 점진적으로 이관하는 전략입니다. 전체 이관은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총 4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발표에서는 저희의 첫 번째 발걸음이었던 페이지 1, 데이터 카탈로그 및 데이터 파이프라인 이관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1, 데이터 카탈로그 및 데이터 파이프라인 이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은 크게 4가지 작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글루와 유니티 카탈로그의 병행 운영, 후디 테이블 읽기 지원, 그리고 파이프라인인 스칼라 잡과 파이썬 잡의 이관입니다. 페이지 1의 핵심 전략은 4가지였는데요. 무중단 이관, 서버리스 우선, 점진적 전환, 그리고 이관 중 신규 테이블 누락 방지였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이 페이지 1 이후의 파이프라인 모습인데요. 쉽게 말하면 두 집 살림을 차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위치한 게 이제 AWS 환경이고요. 여기 위쪽에 위치한 게 데이터브릭스 환경인데요. 여기 AWS 글루와 유니티 카탈로그 2가지 카탈로그를 통해서 쿼리와 대시보드 작업이 가능하도록 병행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이관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러한 모습이 되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환경을 동기화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는 데이터를 델타 포맷으로 통일하는 것이었는데요. 기존에는 CDC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제외를 하고는 별도의 오픈 테이블 포맷을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파이프라인 이관 시 델타 포맷을 함께 적용하는 작업을 같이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때 AWS 글루는 기존 설정으로는 델타 포맷을 읽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입출력 설정 값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EMR에서 델타 포맷을 읽을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와 일부 설정 값을 추가하였습니다. 뷰 테이블도 마찬가지로 글루와 유니티 카탈로그 양쪽에서 생성을 해서 각 환경에서 뷰 테이블을 조회가 가능한 구조로 만들었고요. 이관 이후에 새로 생성되는 테이블들은 저희가 유니티 카탈로그에 생성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했는데 이렇게 유니티 카탈로그에 생성을 하게 되면 저희가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AWS 글루에서는 조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규 생성되는 테이블들은 주기적인 동기화 스크립트를 통해서 글루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계획대로만 진행됐다면 행복했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 파케이 파일에 델타 포맷을 적용을 하는 컨버트 투 델타 구문이 예상보다 훨씬 오래 걸렸는데요. 이 구문을 컴퓨팅 클러스터에서 실행을 하고 있었는데
델타 포맷을 적용하고자 하는 데이터 마트의 파티션 수에 비해 클러스터의 크기가 부적합해서 발생을 하는 이슈였습니다. 최저 클러스터 크기를 찾기 위해 반복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적정값을 찾은 이후에는 대부분의 테이블들 모두 5에서 10분 이내로 델타로 전환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S3 라이프 사이클과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저희는 특정 버킷에 S3 라이프 사이클을 설정을 해서 불필요한 객체를 자동 삭제하고 있습니다. 델타 테이블은 델타 로그라는 메타데이터로 객체를 관리를 하는데요. S3 라이프 사이클에 의한 삭제는 델타 로그에 기록이 되지 않아서 델타 로그는 삭제된 객체를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인식을 해 테이블 조회 시 오류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에 라이프 사이클 정책을 제거하고 데이터 브릭스 내에 명시적인 딜리트 그리고 베큐 명령어로 대체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EMR의 기본 설정으로는 델타 레이크를 지원을 하지 않아서 델타 테이블을 정상적으로 읽고 쓰는 것이 불가능했는데요. EMR은 하이브, 파케이 포맷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문서를 참고를 해서 델타 지원을 위한 별도 라이브러리를 추가하고 EMR의 설정을 변경을 해서 EMR에서도 델타 파일을 정상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수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로스 어카운트 환경에서 델타 테이블을 읽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3레벨 네임스페이스로 테이블을 조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 방식으로는 크로스 어카운트에서 델타 포맷 데이터를 읽을 수가 없었어요. 해당 테이블을 크로스 어카운트 카탈로그에 익스터널 테이블로 등록해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우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실시간 CDC 연동 테이블인 후디 테이블에 대한 읽기 지원입니다. 현재 CDC로 증분 처리가 되는 테이블들은 아파치 후디 포맷을 사용 중에 있는데요. 데이터브릭스에서는 프라이빗 프리뷰 기능을 제공을 해서 유니티 카탈로그의 후디를 읽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쿼리문을 이용을 해서 후디 테이블을 유니티 카탈로그에 익스터널 테이블로 연동을 하고 읽을 수 있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만 테이블을 연동한 후 최신 데이터가 즉각 반영되지 않는 버그가 있었는데요. 프라이빗 프리뷰 기능이다 보니 지원이 완벽하지 않았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주기적으로 리프레시 명령어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우회하여 최신 데이터가 조회되도록 처리했습니다. 이어서 파이프라인 잡 이관 과정입니다. 데이터 엔지니어 팀은 스칼라를 사용을 해서 ORC 형태로 데이터 마트를 생성하고 있었는데요. ORC 파일은 델타 포맷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브릭스로 이관을 하기 전에 ORC 파일들을 먼저 파케이로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컴퓨팅 측면에서는 시스템이 자원을 알아서 관리하는 서버리스 환경을 우선 적용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캐싱이나 파티션 조작 코드들을 걷어내고 서버리스 환경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스파크 옵션들을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케이스에 한해서는 클래식 잡 컴퓨트로 이관을 했는데요. 저희 팀에서는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여기 해당을 했었어요. 첫 번째는 내부 VPC 내 관리형 프로덕트와 네트워크 연동이 필요한 잡이었습니다. RDS, MSK, 오픈서치와 같은 서비스들이 이에 해당을 하는데요. 서버리스는 데이터브릭스의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 AWS VPC 내 서비스와 직접 연동이 어렵지만 클래식 잡 컴퓨트는 저희 VPC 내에 인스턴스를 띄우기 때문에 연동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스파크 옵션 제거 시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자동 쿼리 플랜 최적화가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저희는 이관 전과 유사한 SLA를 보장을 하기 위해서 클래식 잡 컴퓨터로 이관을 진행을 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파이썬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 마트를 생성하셨는데요. 파이썬 잡의 경우도 스칼라와 동일하게 서버리스 환경으로 이관했습니다. 다만 환경이 바뀌게 되면 데이터 분석가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저희보다 좀 더 당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하실 수 있도록 저희 팀에서 3가지 공통 패키지를 개발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라이트 전용 패키지인데요. 현재 코드가 실행되는 환경을 자동으로 감지를 하고 그 환경에 맞는 라이터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추상화했습니다. 두 번째는 보토3 연결을 위한 패키지입니다. 데이터브릭스에서 AWS 서비스를 접근을 할 때는 서비스 롤을 통한 접근 제어가 필요한데 이를 랩핑한 패키지를 제공을 해서 유저들이 손쉽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브릭스 SQL 패키지입니다. 파이썬 코드 내에서 SQL 쿼리 실행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기존의 아마존 아테나 대신에 데이터브릭스 SQL 웨어하우스에 연결을 해서 쿼리를 실행을 하고 그 결과를 반환하는 패키지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파이썬 잡을 옮기면서도 난관이 좀 있었는데요. 데이터브릭스 이관과 함께 스파크 3에서 4로 버전업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문법 호환성이 깨지는 부분들을 스파크 4 문법에 맞게 코드를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했는데요. 주로 스파크 3에서는 암묵적으로 처리를 해주었지만 스파크 4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기입해두지 않으면 오류를 내뿜는 케이스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기존에는 대화형 쿼리 서비스로 아테나를 사용을 하다 보니 쿼리들이 대부분 아테나 문법으로 작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데이터브릭스로 이관을 할 때 일부 쿼리에서 문법 불일치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오류가 나는 쿼리들은 표준 SQL 또는 데이터브릭스 SQL 문법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같이 병행했습니다. 타임스탬프에 대한 스파크와 아테나 해석 차이로 인해서 분석 사이드에서 이슈가 발생을 하기도 했는데요. 데이터브릭스는 스파크에서 타임스탬프 데이터를 KEST 기준으로 적재했지만 아테나에서는 이를 UTC로 해석을 하게 되면서 대시보드 날짜 집계가 틀어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는 이 문제를 빠르게 조치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기존 AWS 환경으로 롤백을 진행을 하고 이 부분은 페이지 2 대시보드 이관 시 쿼리 변경과 함께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관 기간 동안 AWS 글루와 유니티 카탈로그 양쪽 환경을 동시에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30분 간격으로 카탈로그 간 동기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CDC 파이프라인은 아직 이관 전이라 신규 CDC 파이프라인에서 생성되는 후디 테이블들은 AWS 글루에서만 조회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를 유니티 카탈로그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앞서 소개한 SQL 구문으로 후디 테이블을 등록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유니티 카탈로그에 새로 생성되는 데이터 마트는 글루에서도 조회가 되도록 익스터널 델타 테이블로 등록 중에 있습니다. 페이지 1을 마친 후에 이관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는데요. EKS 이슈로 인해 배치가 실패하는 사례가 감소했고 대부분 서버리스로 이관을 하면서 메모리 부족으로 인한 배치 실패가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 팀 기준으로는 이관 이후 배치 실패 알림이 약 90% 감소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로 운영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EKS 관리 비용이 절감이 되었고 배치 실패를 해결하는 데 투입되던 인력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팀 역량을 더 중요한 과제에 집중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인프라 관리에 쏟던 리소스를 데이터 품질 개선에 투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의도치 않은 운영 이슈에 대응에 드는 시간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데이터브릭스 도입은 데이터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가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에게도 실질적인 이점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기존 도구 대비 간편한 시각화 환경을 제공을 하고 파이썬에서 쿼리를 호출할 때 아마존 아테나보다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업무 속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유니티 카탈로그가 자동으로 생성하는 데이터 리니지를 통해 특정 데이터 마트의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을 손쉽게 파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권한 설정도 더 직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노트북과 쿼리를 버튼 하나로 공유를 할 수가 있어 다른 직군과의 협업 효율도 높아졌습니다. 저희의 이관 여정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관 계획은 총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앞으로 3단계가 남아있는데요. 현재는 페이지 2, 대시보드 이관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 리대시 및 퀵사이트에서 운영 중인 2,000개가 넘는 쿼리를 데이터브릭스 환경으로 옮기고 있는데요. 대시보드 이관 시 쿼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 중에 있습니다. 먼저 SQL 글랏이라는 이중간 쿼리 변환 도구를 사용을 해서 자동 변환이 가능한 쿼리는 자동으로 처리해 공수를 최소화합니다. 자동 변환이 불가한 쿼리들도 있는데요. 이는 수동으로 변환을 진행하고 정상 동작 여부를 테스트한 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쿼리 변환과 검증이 완료되면 퀵사이트 대시보드의 데이터 소스를 기존 아마존 아테나에서 데이터브릭스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리대시의 경우 데이터브릭스가 리대시를 인수한 후에 리대시와 유사한 기능을 데이터브릭스 대시보드 기능에 통합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 리대시 사용자들이 크게 낯설지 않게 이관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퀵사이트 이관이 완료된 후에 기존 리대시 대시보드를 데이터브릭스로 직접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페이지 3인 CDC 파이프라인 이관은 현재 POC 진행 중에 있습니다. SDP, 즉 스파크 디클래러티브 파이프라인즈를 사용해 이관할 예정이며 이 단계에서 기존 아파치 후디 포맷으로 관리되던 테이블들을 모두 델타 레이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2와 페이지 3가 완료된 후에는 최종적으로 AWS 글루 의존성을 완전히 제거하고 거버넌스를 유니티 카탈로그로 단일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익스터널 테이블로 등록된 이관 테이블들은 모두 매니지드 델타 테이블로 전환을 하고 이후에는 리퀴드 클러스터링 등 데이터 레이아웃 최적화 기법을 적용해 지속적으로 리소스를 효율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운영 중인 서비스를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이 거대한 데이터 인프라를 갈아 끼우는 일은 결코 쉬운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점진적 이관 전략과 팀의 집요한 문제 해결 덕분에 오늘도 안정적인 데이터 인프라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 치열했던 생존기가 비슷한 아키텍처 고민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께 작은 돌파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카카오 스타일에 멈추지 않는 여정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션 만족도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되게 짧은 문항이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카메라로 QR코드 촬영해 주셔서 만족도 조사 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박지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